살인자가 회장이 되는 건 대국민 사기 아니야, 형? 야!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민성그룹의 차기 회장 취임식장. 동생을 산채로 계곡 밑바닥에 던져버리고 승전보를 울리려던 민기태의 비릿한 미소가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 짐승의 먹이가 되라며 버려졌던 패태자 민기훈.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그가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두 다리로 당당히 대강당 바닥을 울리며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를 건져 올린 건 지리산의 낯선 고아 소녀 하늘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길을 지도처럼 읽어내는 기이한 아이와 버려진 후계자가 지옥 같은 재활 끝에 읽어낸 기적. 의학계조차 고개를 저었던 신경재생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형이 밀어버린 그날, 그곳엔 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야. 기운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등장한 13살 소녀의 증언.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했던 남자가 가장 낮은 곳의 아이를 만나 시작된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지리산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도 무료로 듣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하늘이는 남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어. 하늘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어요. 정장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 차여 있었어요. 이 사람 산에 올 사람이 아닌데. 하늘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절벽 위를 올려다봤어요. 15m는 좋게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들려요? 하늘이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신음했어요.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남자의 다리를 살폈어요. 이상했습니다. 다리에 상처는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늘이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옮겨. 마을로 내려가야 해. 하늘이는 남자의 몸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줬어요. 금방 올게요. 조금만 버텨요. 하늘이는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을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어른도 헤매기 쉬운 곳이었죠.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일주일 전 산나물 캐러 왔던 길이었어요. 모든 나무, 모든 바위, 모든 갈림길이 선명했습니다. 저기서 왼쪽, 큰 바위 지나서 오른쪽, 개울 건너서 직진. 하늘이는 눈을 뜨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더 빨리.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신발이 젖었습니다. 개울물을 건널 때였어요. 하늘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본 길은 절대 잊지 않았으니까요. 30분 만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어귀 구멍가게로 뛰어들었어요. 아저씨, 사람이 죽어가요. 가게 주인 박 씨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계곡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조대 불러주세요. 하늘이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박 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구조대요? 지리산 동쪽 계곡에 사람이 쓰러져 있대요. 하늘이는 박 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확한 위치 말씀드릴게요. 하늘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마을에서 동쪽으로 4km, 큰 소나무 지나서 왼쪽 계곡, 절벽 아래 평평한 바위 옆이요. 구조대원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제일 빠른 길 알아요. 박 씨가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너 괜찮겠어? 네, 전 한 번 본 길은 안 잊어버려요.
2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지프차 2대였어요. 구조대원 5명이 내렸습니다. 안내해 줄 수 있어? 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따라오세요. 하늘이는 앞장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뒤따랐어요. 하늘이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확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대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진짜 길을 아는구만. 또 다른 대원이 답했어요. GPS보다 정확한데? 50분 만에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늘이가 덮어준 외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갔어요. 대원 하나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희미, 체온 저하, 하반신 무감각, 무전기를 들었어요. 헬기 요청합니다. 중상자 이송 필요. 또 다른 대원이 들것을 펼쳤습니다. 조심해서 옮겨. 남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마. 하늘이는 남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곡 위 공터에 헬기가 착륙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도 따라 올라갔어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실렸어요. 대원 하나가 하늘이를 돌아봤습니다. 잘했어, 애야. 내가 아니었으면 저분 죽었을 거야.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어요. 바람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하늘이는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살아야 해요, 아저씨. 하늘이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집에 가자. 네. 하늘이는 일어섰습니다. 산나물 바구니는 계곡에 버려둔 채였어요. 오늘 번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보육원 2층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사람 살았을까? 하늘이는 남자의 차가운 손을 기억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기훈이 실려왔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연결, CT 촬영 준비. 기훈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그의 다리를 눌렀어요. 반응 없음.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신원 확인됐어요. 민성그룹 민기훈 상무입니다.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벌가 인물이었어요. 담당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즉시 VIP 병실로 옮겨 최선을 다해. 기훈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신경외과 최 교수가 나왔어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척추 3번과 4번 사이 신경이 눌려 있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 때 생긴 손상이더군요. 지금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추락 충격으로 압박이 일부 풀렸어요. 억만분의 1 확률입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5% 정도 회복이 전부입니다. 여전히 걷기는 불가능해요. 간호사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최 교수는 병실로 향했어요. 사흘 후 기훈이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기훈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지리산에서 구조되셨어요. 기훈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 기태가 웃고 있었어요. 동생, 경치 좋은데 가자. 절벽 끝이었습니다. 기태의 손이 자신의 등을 밀었어요. 추락하는 순간 기훈은 알았습니다.
형이 날 죽이려 한 거구나. 다리는 기운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다리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민 상무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추락 충격으로 척추 신경 압박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우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걸을 수 있나요?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5% 회복이 전부입니다. 여전히 보행은 불가능합니다. 기우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상무님, 나가주세요. 기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교수는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형은 내가 죽은 줄 알겠지. 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까? 8년 전 교통사고 이후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3번의 수술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에게 죽을 뻔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우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문병 왔지만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민 회장도 한번 왔다 갔어요. 기우나 힘내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태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13살쯤 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우는 소녀를 봤어요. 낯익었습니다. 너, 그때 그 아이? 네, 하늘이에요. 아저씨 구했던. 하늘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늘이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배낭에서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종이컵에 검붉은 액체를 따랐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산에서 제가 직접 캔 약초예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뼈랑 신경 붙이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요. 기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컵을 밀어냈습니다. 하늘아, 고맙지만 의사 선생님도 안 된대. 내 다리는 이제 죽은 나무나 다름없어. 그러자 하늘이가 갑자기 기운의 침대맡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농담을 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진지했습니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 말 믿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는 이거 바르고 마사지하면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난다고 했어요. 딱 15분만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아저씨 다리 15분이면 고칠 수 있어요. 기우는 황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한 다리를 13살 고아 소녀가 15분 만에 고치겠다니.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늘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보온병의 진액을 기운에 마비된 다리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조금 뜨거워도 참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하늘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운의 다리를 꾹꾹 누르기 시작한 지 정확히 15분. 기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8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치 뜨거운 불꽃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방금. 보세요, 아저씨. 제 말이 맞죠? 하늘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사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기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재벌도 돈도 지위도 몰랐어요. 그냥 계곡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고맙구나. 기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날 이후 매일 왔습니다. 방과 후였어요. 약초차를 끓여왔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딴 도토리도 가져왔어요. 이거 묵 만들면 맛있어요. 하늘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우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하늘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전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살아요. 그랬구나. 괜찮아요. 거기도 나쁘진 않아요.
하늘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알아챘습니다. 하늘이의 손목에 멍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살리겠다고 매일 40분 거리를 달려와 약초를 다려온 아이. 기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사고 때도 형의 배신을 알았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서야만 한다. 의학적으로는 5%의 회복이었지만 하늘이가 장담한 그 30분은 기운에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훈은 최 교수를 불렀습니다. 재활치료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는 놀랐어요. 상무님,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은 알아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기훈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걸어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최 교수는 잠시 기운을 봤습니다. 한 달 전에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오후 하늘이가 왔습니다. 기훈이 말했어요. 하늘아, 나 재활치료 시작한다.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 말대로 길을 찾아볼게. 하늘이는 기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믿어요, 아저씨. 그 순간 기훈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살렸다는 걸. 계곡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은 순간에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배낭을 메고 일어났어요.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가. 하늘이가 나갔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어요. 작은 뒷모습이 병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다시 걸을 거야.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지킬 거야. 재활치료실이었습니다. 기훈이 평행봉을 잡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지했습니다. 천천히 힘주세요. 기훈의 다리가 떨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계속할래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쓰러질 듯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하늘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재활치료 어땠어요? 힘들더라. 기훈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만해. 하늘이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노란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데? 꿀이요. 산에서 딴 거예요. 피로에 좋대요. 하늘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건넸습니다. 기훈은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맛있네. 많이 드세요.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봤어요. 오늘은 옷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소매가 해져 있었어요. 하늘아, 새 옷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아, 괜찮아요. 이거 아직 입을 만해요. 하늘이는 소매를 당겼습니다. 기훈은 말을 멈췄어요. 하늘이의 팔에 또 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컸어요. 하늘아. 기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멍,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야? 하늘이가 움찔했어요. 네, 거짓말하는 거 알아. 기훈은 휠체어를 하늘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맞는 거지?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가끔요. 가끔? 선생님이 화나시면. 하늘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기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요. 전 강해요. 하늘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보러 올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네.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너를 그곳에서 데려올 거야. 하늘이는 기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긴 기분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그날 밤 기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의 멍자국이 눈에 밟혔어요.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해. 기우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다음 날부터 기우는 미쳤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재활치료를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말렸습니다. 상무님,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계속해요. 기훈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평행봉을 너무 세게 잡아서였어요. 하늘이는 매일 왔습니다. 방과 후 4시였어요. 약초차를 끓여왔습니다. 기훈의 손을 닦아줬어요.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 손이 다 부르튼 거 보세요. 하늘이는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하늘아, 네, 나 믿어? 기훈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널 데리러 갈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기훈이 평행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혼자 서보세요. 기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평행봉에 힘을 주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체중이 실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 계세요. 치료사가 소리쳤습니다. 기훈은 섰습니다. 1초, 2초, 3초. 해냈어요. 치료사가 환호했습니다. 기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설 수 있어. 8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자기 다리로 선 것이 그날 오후 하늘이가 왔습니다. 기훈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어요. 하늘아 봐. 하늘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서 있어요. 응, 섰어. 기훈이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달려와 기훈을 안았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제가 믿었잖아요. 기훈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기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는 것과 걷는 것은 달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날 밤 기훈은 최 교수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입양이요? 제가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는 놀랐습니다. 상무님 상태로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꼭 걸어야 합니다. 기훈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하거든요. 다음 날 하늘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하늘아.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화내셨어요. 제가 또 허락 없이 나갔다고. 그래서 때렸어? 제 잘못이에요. 하늘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정말요? 약속해. 그날 밤 기훈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입양 절차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하늘아. 내가 꼭 너를 구할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이제 목발로 걸을 수 있었어요. 느렸지만 걸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기훈이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시가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5시, 6시. 하늘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보육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이 좀 바꿔주세요. 하늘이는 지금 외출 금지 중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일 있나요? 저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훈은 휠체어를 몰았어요. 병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무님,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기훈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보육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40분 후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기훈은 목발을 짚고 내렸습니다. 보육원 문을 열었어요.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하늘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훈이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민기훈입니다. 하늘이가 절 구해준, 그 재벌 양반?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이는 못 만납니다. 규칙 어겼어요. 무슨 규칙을? 허락 없이 외출했습니다. 맨날 병원 간다고 빠져나가더군요. 원장이 책상을 쳤어요. 애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때린 겁니까? 기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훈육입니다. 원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상관할 일입니다. 기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입양 신청서입니다. 하늘이를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기훈은 서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원장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왜죠? 하늘이는 우리 보육원 애입니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기훈은 알았습니다. 보육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아이 한 명당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돈이었어요. 지원금 때문이군요. 뭐라고? 걱정 마세요. 보상하겠습니다. 기훈은 수표를 꺼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하늘이 데려가겠습니다. 원장은 수표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절차 준비하겠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만나게 해주세요. 원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하늘이 원장실로 보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왔어요. 하늘이는 기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저씨, 달려왔어요.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괜찮니? 네. 걱정하셨어요? 많이 했지. 기훈은 하늘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일주일만 참아. 네. 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기훈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마.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이제 안 울어도 돼. 기훈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었어요. 내가 꼭 지켜줄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기훈이 보육원 앞에 섰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보육원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아저씨.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네.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는 창밖을 봤어요.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하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기훈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넌 내 딸이야. 하늘이는 기훈을 봤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응, 아빠. 기훈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지킬게.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기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기훈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어요. 하늘이는 자기 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제 방이요?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이제부터는. 기훈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하늘이가 기훈을 안았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잤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빠와 함께 걷는 꿈이었어요. 아빠는 목발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우는 매일 재활 치료를 했어요. 집에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옆에서 응원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응, 힘낼게. 기우는 목발 없이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벽을 짚고 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기우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휘청였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기우는 다른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공했어요. 해냈어. 하늘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우는 웃었어요. 조금씩 되고 있어.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기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거실까지 걸어갔어요. 하늘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빠, 아침 먹어요.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목발 없이 걸어요. 응, 걸을 수 있어. 기훈이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달려와 기훈을 안았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믿었잖아요. 다 내 덕분이야, 하늘아.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기훈은 병원에 갔습니다. 최 교수가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 MRI, 신경검사,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최 교수는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신경이 재생됐습니다. 척추 3번과 4번 사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최 교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나은 건가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최 교수는 기훈을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훈은 하늘이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끓여준 약조차, 매일 해준 응원, 함께한 시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나요? 마음이 몸을 치료했나 봅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락 충격으로 풀린 신경 압박, 그리고 극한의 재활. 복합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이 맞아떨어진 기적입니다. 기훈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목발 없이 걸었어요.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아, 나 완전히 나았대. 정말요? 응, 이제 뛸 수도 있을 거래. 기훈은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와, 하늘이가 웃었어요. 아빠 힘세졌다. 그럼 이제 널 평생 안아줄 수 있어. 기훈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기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형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겠지. 기훈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말자. 때가 되면 형을 찾아가야지. 기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형이 한 짓을 밝혀야 해. 아빠, 뭐 생각해요?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기훈이 웃었습니다. 숙제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하늘이가 기훈 옆에 앉았어요. 하늘아, 너 그날 기억나니? 계곡에서 날 구했던 날. 네, 기억나요. 그날 뭘 봤어?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절벽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절벽 위에 누가 있었니? 하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었어요. 누구였어? 정장 입은 남자요. 아저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남자가 뭘 했는지 봤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등을 밀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더니 웃으면서 갔어요. 기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확실해? 네, 전 한 번 본 건 아니죠요. 얼굴도 다 기억해요. 하늘이가 기훈을 봤습니다. 아빠,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형이야.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날 죽이려고 했어. 네.
하늘이가 놀랐습니다. 왜요? 회사 때문이야. 형은 내가 방해된다고 생각했나 봐. 하늘이는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기훈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형한테 절대 안 보여줄 거야. 하지만 기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형과 마주쳐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늘이의 증언이 필요할 거라는 걸. 하늘아, 그날 본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왜요? 언젠가 필요할 거야. 형을 법정에 세우려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전 절대 안 잊어요. 기훈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하늘이는 기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꿈을 꿨습니다. 그날의 계곡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기훈을 밀었어요. 기훈이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그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사람, 하늘이는 그 얼굴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둘은 평범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훈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경제면이었습니다. 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민기태였습니다. 민성그룹 민기태 전무 자선사업 확대 제목이었어요. 기훈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여전하네, 형. 기태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효자, 자선사업가, 유능한 경영자. 하지만 기훈은 알았습니다. 그 뒤에 진짜 얼굴을. 아빠, 학교 갈게요. 하늘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기훈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응, 기다릴게. 하늘이가 나갔습니다. 기훈은 혼자 남았어요.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태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어. 기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립탐정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팀장님? 네, 상무님. 그동안 조사한 거 보고해 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 팀장이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기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태의 행적이 정리돼 있었어요. 8년 전 상무님 교통사고,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정비소 직원 증언 확보했습니다. 돈 받고 브레이크 건드렸다고 하더군요. 김 팀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는 기태의 비서였습니다. 역시 기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지리산 사건 CCTV 확보했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산 입구였어요. 기태의 차가 보였습니다. 기태가 내렸어요. 기훈을 부축했습니다. 둘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기태만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하셨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팀장이 나갔습니다. 기훈은 서류를 봤어요. 이제 형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필요했어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어서 와. 기훈이 웃었습니다. 밥 먹자. 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역시 우리 딸. 기훈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불렀어요. 하늘아, 할 얘기가 있어. 네.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기훈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날 일 기억하지? 계곡 말씀이세요? 응. 너 그날 본 사람 정확히 기억하니? 네, 다 기억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도 옷도 다 기억해요. 혹시 사진 보면 알아볼 수 있어? 기우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기태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 하늘이는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하늘이가 기운을 받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아빠 형이에요? 응. 기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날 2번 죽이려 했어. 8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하늘이는 기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괜찮아. 이제 증거가 있어. 기운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제가요? 응, 내 증언이 필요해. 법정에서 하늘이는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전 어린아이잖아요. 제 말을 믿어줄까요? 믿어줄 거야. 넌 한 번 본 걸 잊지 않으니까. 기우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섭지? 네. 하지만 해야 해. 형을 그냥 두면 또 누군가를 해칠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고마워, 하늘아. 기우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형은 착했습니다. 동생을 챙겨줬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후 변했습니다. 권력이 형을 바꿔놨어요. 형, 왜 그렇게 됐어? 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다음 날 기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살인 미수죠? 네, 2건입니다. 기훈이 서류를 건넸어요. 증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목격자는 제 딸입니다. 14살이에요. 어린 증인이군요. 법정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제 딸은 특별합니다.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운이 일어섰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성그룹 본사였어요. 기태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전무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뭐?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기훈 상무님이 전무님을 고소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기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기훈이가 살아있어? 네, 1년 전 사고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뭐라고? 기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비서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기태는 숨을 골랐어요. 기훈이가 살아있어. 게다가 걸어? 말이 안 됐습니다. 8년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동생이었어요. 증거는 뭐가 있대? CCTV, 정비소 직원 증언,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 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구야? 민 상무님 딸이라고 합니다. 14살 소녀입니다. 딸? 기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기훈이 딸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입양했나 보군. 기태는 창밖을 봤습니다. 귀찮게 됐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에게는 돈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14살의 증언 따위, 변호인단 꾸려, 최고로. 알겠습니다, 전무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기태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기훈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기태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겠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달 후였어요. 기훈은 하늘이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늘아, 무섭지? 괜찮아요, 아빠. 하늘이는 용감했어요. 전 다 기억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기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태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기훈아, 오랜만이다. 기훈은 굳었습니다. 형, 들어가도 되겠니? 기태가 물었습니다. 기훈은 한 발 물러섰어요.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앉았어요. 기적이더구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니. 형 덕분이죠. 기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떨어뜨려줘서 고마워요. 기태는 웃었습니다. 오해야, 동생아. 오해요? 그날 내가 널 밀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고였어. 기태가 차를 마셨어요. 내가 왜 동생을 죽이려 하겠니? 회사 때문이죠. 형은 날 방해물로 봤어요. 기훈이 앉았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도 형 짓이죠. 증거 있니? 기태가 물었습니다. 있으면 법정에서 보여드리죠. 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훈아,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말자. 가족? 기훈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해요? 고소 취하해. 기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난 너랑 딸을 편하게 살게 해줄게. 협박인가요? 아니, 제안이야. 기태가 미소 지었어요.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때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누가 왔어? 하늘이는 기태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태도 하늘이를 봤습니다. 내가 하늘이구나.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을 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던 남자, 아빠를 민 남자, 웃으며 떠난 남자. 반갑다, 하늘아. 난 내 삼촌이야. 기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물러섰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이 하늘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네. 하늘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똑똑해 보이네. 기태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목격자라며? 네. 14살의 증언을 법정이 믿을까? 기태가 웃었습니다. 내 변호인단은 최고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 기훈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나가주세요, 형. 알았어. 기태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마지막 기회야. 기태는 문으로 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참, 하늘이한테 잘해줘. 예쁜 딸이더라. 문이 닫혔습니다. 기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형이 하늘이를 봤어. 불안했습니다. 기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나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사람, 그날 그 사람이에요. 알아, 형이야. 왜 웃고 있었어요? 아빠 죽이려고 했으면서. 하늘이가 울었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곧 끝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학교를 갔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늘이는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학교 앞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기태였어요. 하늘아, 타렴. 싫어요. 하늘이는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야기만 하자. 기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기태의 운전기사였어요. 아가씨, 전무님이 부르십니다. 남자가 하늘이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조용히 해. 하늘이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놔주세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돌려보낼게. 기태가 웃었습니다. 차는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기태가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아, 부탁이 있어. 뭐예요? 법정에서 거짓말 좀 해줄래? 싫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를 배신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기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운전기사가 하늘이를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날 못 봤다고 해. 안 그러면. 기태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강물이었습니다. 저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 하늘이는 떨었습니다. 아빠가 찾을 거예요. 찾기 전에 넌 없어질 거야. 기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거짓말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늘이는 울었습니다. 싫어요. 아빠, 시간 없어. 기태가 시계를 봤습니다.
10초 줄게.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2대가 다가왔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경찰이 내렸어요. 거기 차 세우세요. 기태는 혀를 찼습니다. 제 길. 운전기사가 하늘이를 놨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미성년자 납치 의심. 기태는 침착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 조카예요. 조카요? 경찰이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가씨, 맞아요?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기태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민기태입니다. 민성그룹 전무죠.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전무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조카랑 장난치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협박했어요. 경찰이 하늘이를 봤어요. 무슨 협박을요? 재판에서 거짓말하라고. 재판? 경찰이 기태를 봤습니다. 기태는 웃었어요. 애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착각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차가 왔습니다. 기훈이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늘아, 아빠. 하늘이가 달려갔습니다. 기훈이 하늘이를 안았어요. 괜찮니? 형? 기훈이 기태를 봤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면 죽여버려. 동생, 오해야. 기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려던 거였어.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2분 아는 사이세요? 형제입니다. 기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 중입니다. 살인 미수로요. 경찰은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조서 받아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도 따라갔어요. 경찰서였습니다. 하늘이는 조서를 썼어요. 전무님이 협박했습니다. 재판에서 거짓말하라고. 경찰이 기록했습니다. 기태도 조서를 썼어요. 조카와 대화하던 중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납치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협박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둘은 풀려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태가 기훈을 봤어요. 동생, 딸 잘 지켜. 형, 경고합니다. 하늘이한테 다시 접근하면 가만 안 둬. 무섭네. 기태가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기태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어요. 괜찮니? 무서웠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방에 들어갔어요. 기훈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일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납치 미수와 협박이군요. 네, 증거는 하늘이 증언과 경찰 조서입니다. 기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형, 이제 끝이야. 그날 밤 하늘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웃던 얼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늘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걸. 아빠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기훈과 하늘이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민 상무님, 한 말씀. 이번 재판 승산 있으십니까?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법정이었습니다. 기태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민기태는 2차례에 걸쳐 동생 민기훈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와 1년 전 계곡 추락 사건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첫째, 8년 전 사고. 피해자 차량 브레이크에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비소 직원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비서가 돈을 주고 브레이크를 건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1년 전 사고.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간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만 혼자 내려왔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어요.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기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셋째, 목격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딸 미나늘 양입니다. 검사가 하늘이를 봤어요. 증인 나오세요. 하늘이는 떨었습니다. 기훈이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나늘 양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나요? 네, 기억합니다. 무엇을 봤나요? 절벽 위에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밀었습니다. 밀은 사람이 누구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이가 기태를 가리켰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기태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말하세요. 재판장이 답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1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공간 기억력입니다.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증거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검사가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 양, 그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세히요.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뒤에 선 남자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앞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뒷사람이 앞사람 등을 밀었어요. 강하게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뜨며 말했어요. 앞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뒷사람은 아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뒷사람이 피고인입니까? 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얼마나 멀리서 봤죠? 1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100m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지 않나요?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정장 색깔은 짙은 회색이었어요. 넥타이는 파란색, 구두는 검은색, 왼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변호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걸 다 기억해요. 그 사람 머리는 왼쪽으로 가르마를 탔어요. 귀에 작은 점이 있었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태의 귀에는 정말 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봤습니다. 변호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하늘 양 그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다 기억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 그리고 하늘이가 지리산에 갔어요. 기훈과 기태도 함께였습니다. 하늘이는 앞장섰어요. 이쪽이에요. 하늘이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재판장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증인이 서 있던 곳을 보여주세요. 하늘이는 100m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여기 서 있었어요. 거기서 이곳이 보이나요? 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확인했어요. 정말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절벽이 보였어요. 감식반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였어요. 흙을 파냈습니다. 뭔가 나왔어요. 시계였습니다. 깨진 시계. 이건 감식반원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기훈 상무님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훈이 답했습니다. 제가 차고 있던 거예요.
시계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더 조사했어요. 발자국 흔적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것, 하나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었어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감식 반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변론이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과 현장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오해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민기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살인 미수 2건, 협박, 증인 위협,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특히 목격자 민한을 양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았으며 현장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인이 뭐라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정 경위가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기태는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기훈을 봤어요. 기훈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기태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어요. 고생했어, 하늘아. 아빠, 우리 이긴 거예요? 응, 이겼어. 기훈이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기훈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 상무님, 소감 한 말씀. 기훈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제 딸 하늘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늘 양에게도 한 말씀. 하늘이는 마이크를 봤어요. 저는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훈과 하늘이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빠, 이제 뭐해요? 집에 가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자. 네.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민성그룹으로 복귀했어요. 부사장이 됐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어요. 기태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기훈은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과학 실험했는데 재밌었어요. 하늘이가 신났어요. 기훈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우리 딸 요리 솜씨 늘었네. 많이 연습했어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민기태 전 민성그룹 전무 수감 중 건강 악화. 기훈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빠, 삼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 기훈이 답했습니다. 아프다던데. 자업자득이야. 기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삼촌도 불쌍한 사람인가 해서. 왜?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잃은 거죠. 기훈은 하늘이를 봤습니다. 넌 착하구나.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욕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빠가 더 대단해요. 다시 걸었잖아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아빠가 일찍 들어왔다. 같이 저녁 먹고 TV 봤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늘이는 웃으며 일기장을 덮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기훈과 하늘이는 지리산에 갔습니다. 왜 여기 와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날 구한 곳이잖아. 기훈이 웃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 전 그 자리였어요. 기훈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도 옆에 앉았어요. 여기서 널 처음 봤지. 네, 기억나요. 그때 넌 왜 날 구했어? 기훈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갈 수 없었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훈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전 아빠가 더 고마워요. 저를 데려가줘서. 하늘이가 기훈을 안았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아빠를 구한 게 아니라 아빠가 저를 구한 거 아닐까요? 기훈은 하늘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전 보육원에서 매일 맞았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만나고 아빠가 절 필요로 하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하늘아. 그래서 제가 아빠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하늘이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서로를 구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계곡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민성그룹 본사였어요.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기훈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부터 제가 민성그룹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훈은 계속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투명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원에 힘쓰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형님, 민기태 전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형입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딸 하늘 양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 딸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기훈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빠, 회장 됐어요? 응, 됐어. 축하해요. 하늘이가 안겼습니다. 하늘아, 너도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래? 아니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어요. 아빠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요. 기훈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꿈이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훈을 만났어요.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기억력 덕분에 공부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아이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외로운 친구들을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외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의대였습니다. 합격 발표 날이었어요. 아빠, 붙었어요. 정말? 네. 기훈은 하늘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아빠, 저 무거워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기훈의 친구들과 하늘이 친구들이 모였어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하늘아, 소원 빌어.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기훈과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제가 의사 되면 아빠 같은 사람 많이 고칠 거예요. 고마워, 하늘아.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아이들은 안 겪으면 좋겠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기훈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이미 있던 거야. 난 그냥 끄집어냈을 뿐이야. 그날 밤 기훈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계곡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 작은 소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아줬어요. 그 작은 손길이 날 살렸어.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다시 걷게 만들었어. 아니, 다시 살게 만들었어. 기훈은 웃었습니다. 형이 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었어. 삶은 참 아이러니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훈은 일찍 일어났어요.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이었어요. 달렸습니다. 8년간 잃었던 달이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뛰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훈은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운동 다녀왔어요? 응, 기분 좋다.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맛있다. 다행이다.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하늘아, 너 계곡 가본 지 오래됐지? 네, 몇 년 됐어요. 이번 주말에 갈까? 좋아요. 주말이었습니다. 둘은 다시 지리산에 갔어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나무는 더 무성했어요. 여기가 시작이었네. 기훈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빠를 만났어요. 하늘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뀐 거죠. 내 인생도 바뀌었어. 기훈이 하늘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다시 걷는 것도, 형과 싸우는 것도, 우리 서로 힘이 됐죠.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전 아빠한테 힘을 받았고, 아빠는 저한테 힘을 받았고, 둘은 계곡에 앉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었어요.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그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거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요. 넌 이미 많은 사람을 구했어. 날 구했잖아. 아빠 한 명이잖아요. 아니야. 기훈이 웃었습니다. 날 구함으로써 우리 회사 직원 수천 명을 구한 거야.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수만 명이야. 하늘이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작은 선택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든 거야. 기훈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야. 하늘이는 울먹였습니다. 전 그냥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 거야. 기훈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계곡을 물들였어요. 둘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까? 네.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하늘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계곡. 고마워. 하늘이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뭐 생각해? 기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랑 함께여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기훈도 웃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 2층 침대에서 별을 보던 자신을, 외롭고 무서웠던 자신을. 많이 변했네.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아빠가 있어. 가족이 있어.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자신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자신.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환자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늘이도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전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군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훈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하늘아. 고마워요, 아빠.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밝은 길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의사가 됐어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기훈처럼 다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어느 날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자였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남자의 차트를 봤습니다. 심각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말했어요. 해볼 만합니다. 정말요? 네, 전 봤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을.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당신 아버지도 하반신 마비였나요? 네, 8년간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어떻게요? 의지와 사랑이요. 하늘이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거든요. 그게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같이 해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걸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기훈을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환자 한 분이 다시 걸었어요. 정말? 네, 기적이었어요. 넌 기적을 만드는 의사구나. 기훈이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하늘이가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거요. 기훈은 하늘이를 봤습니다. 이제 30이 된 딸, 훌륭한 의사가 된 딸. 자랑스럽다, 하늘아. 저도요, 아빠. 둘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날 계곡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였습니다. 기훈은 70이 됐어요. 은퇴했습니다. 하늘이는 병원장이 됐어요. 유명한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늘이가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기훈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진료가 끝났습니다. 하늘이가 나왔어요. 아빠, 왜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기훈이 웃었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좋지. 둘은 병원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환자 많지? 네, 많아요. 모두 다시 걷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다들 걸을 수 있게 됐어? 대부분요.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많은 사람의 기적이 됐구나. 아빠가 제 기적이었던 것처럼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하늘아, 고맙다. 왜요?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내 딸이 돼줘서. 하늘이는 울컥했습니다. 전 아빠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줘서.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말에 계곡 갈까요? 또 가게? 네, 가끔 가야죠. 우리의 시작이니까. 좋아, 가자. 기훈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둘은 다시 지리산에 갔어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아니, 기훈에게는 30년, 하늘이에게는 35년. 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나무는 더욱 울창했어요. 둘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 기훈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만났죠. 하늘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전 몰랐어요. 아저씨를 구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거라는 걸. 나도 몰랐어. 내가 날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걸. 기훈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하늘이가 기훈을 안았습니다. 아빠 인생에 들어가서 행복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계곡을 물들였어요.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둘은 그 노을을 봤어요. 아름답다. 기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이요. 하늘이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둘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계곡 물이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흘렀어요. 삶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처럼. 둘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도 기훈과 하늘이는 오래오래 함께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기적으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훈은 답했습니다. 작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하늘이도 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둘은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기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살립니다. 사람은 절망의 순간 한 줄기 빛을 만납니다. 때로는 낯선 이의 손길로, 때로는 작은 선택으로.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다고. 철학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이의 깨달음이 되고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바꾼다고. 기독교는 증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을. 누군가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숨 쉰다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곡에서 죽어가던 한 남자와 그를 구한 13살 소녀의 이야기. 서로가 서로의 기적이 된 이야기.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민 손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저에게도 큰 기적입니다.